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주간 시황과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예상을 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국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페드의 분석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지속적 현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자본시장 전문가인 제임스 맥켄토시 컬럼니스트는 13일 최근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마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페드가 전지전능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페드가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죠. 통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채권금리는 상승해왔죠.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해 시장 예측치인 4.7%를 웃돌았죠. 그러나 이후 채권금리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0.05% 5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져 연 1.45%를 기록했죠. 맥켄토시 컬럼니스트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페드의 발표를 신뢰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달 CPI 상승분의 약 30%가 중고차 가격 때문이었다는 게 이런 판단의 근거 중 하나죠. 맥켄토시 컬럼니스트는 경기 회복으로 특정 부분에서 억눌려 있던 수요가 급증했는데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생산과 유통을 제한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인플레이션은 완만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그러나 맥켄토시 컬럼니스트는 페드의 오류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이 내놓은 절사평균 물가지수 Trimmed Mean Price Index입니다. 이 지수는 가격 변동률이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자료를 제외하고 남은 자료들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치, 아웃라이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평균의 문제를 보완한 것입니다. 지난 3, 4, 5월 절사평균 물가지수는 각각 2.9, 4.5, 4.8%를 기록했다고 하죠. 3개월간 물가지수 상승 속도는 2008년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기간을 빼면 1991년 이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맥켄토시 컬럼니스트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와 같은 물가 급등은 아니라면서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6월 FOMC 결과는 예상보다 매파, 호키시, 즉 2023년 금리 상승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상대로 테이퍼링 예고는 없었지만 2023년 미디안 닷이 기존 동결에서 2회 인상으로 예상보다 크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증시 하락, 장단기 금리 상승,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2023년 2.5회에서 3회 인상을 선반영한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반응 정도는 우려에 비해 무난했습니다. 미국의 5월 성장률 전망이 6.5%에서 7%로 상향되었고 물가 상승률도 예측치도 2.4%에서 3.4%로 상향되며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 가는 듯합니다. 제가 운영 조언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에 포트폴리오 변동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구글을 수익률 60%를 내고 전량 매도 익절 수익 실현하고 페이스북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좋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편입을 권고드립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한 회사로 가장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하 SNS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마크 저커버그의 학교인 하버드대 학생들의 교내 네트워크로 사용되었으나 점점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입자가 폭증합니다. 그렇게 창업 5년 만인 2009년에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가 됩니다. 현재 세계 SNS 중 MAU, 즉 월간 사용자 (Monthly Active Users)가 10억 명 이상인 SNS는 페이스북 27억 명, 무료 문자, 통화 서비스인 왓츠앱 20억 명,
인스타그램 10억 명, 유튜브 20억 명 4가지인데 이 중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전부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SNS를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Daily Active Users, DAU는 18억 명에 달합니다. 특히 아시아에 7억 5천만 명의 유저가 존재하고 미국, 캐나다에 1억 9천만 명, 유럽에 3억 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사용자 수가 가장 적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 수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분기 기준 매출의 97%가 광고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광고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페이스북의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93%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광고당 평균 단가가 작년보다 30%나 증가하고 광고 계정 건수도 12%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3월 31일 기준 페이스북의 MAU는 28억 5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DAU는 8%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매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샵 기능을 추가하면서 판매자는 페이스북의 상품을 광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페이스북 페이를 통해 이를 구매,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커머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큘러스 VR이라는 가상현실 기술업체를 인수하면서 미래에 곽강받는 VR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아웃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부문 매출 확대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은 페이스북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애플의 iOS 14.5 업데이트의 앱 활동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을 꺼리는 소비자들은 앱 활동 추적을 피하기 쉬워져 디지털 타겟 광고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고 매출의 전체 매출의 97% 이상인 페이스북은 이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광고 매출 축소에 대비해 사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AR, Augmented Reality, VR, Virtual Reality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수한 VR 기기 회사인 오큘러스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는 연구소를 세워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VR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출시하여 가격은 줄이고 성능은 업그레이드함으로써 VR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에 민감한 VR 기기 시장 특성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VR 시장은 연평균 43.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VR 산업에서도 게임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겨냥해 2019년 VR 게임 기업 비트게임즈를 인수하며 오큘러스의 게임 수를 늘리고 컨텐츠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게이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VR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인 호라이즌을 출시해 가상세계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보였고 비즈니스 분야에도 적용해 사용처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샵 기능을 이용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상에서 제품을 업로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시장을 반독점하며 이미 쇼핑 플랫폼에서 검색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특성으로 인해 판매자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바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피어 그룹을 선정해봤습니다. 알파벳 구글, 바이두,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아마존을 선정했고요. 거기에 2020년 적용 퍼는 35.7배, 2021년 퍼는 23.7배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주가는 367.77불입니다. 현재 주가가 336.75불이며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5%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